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 혹은 제명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앞서서는 국민의힘에서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 출당 조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곽상도 의원이 먼저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퇴하라. 계속 이렇게 압박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제명 조치를 하겠다 하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밀어붙이게 됐고 곽상도 의원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까? 그것은 9월 27일자 뉴스입니다. 이제부터 이 내막이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었는지, 전개가 되었는지 하는 것, 그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9월 27일에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몇 년 동안 대통령 아들의 사생활을 스토커처럼 파헤쳤고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퍼뜨린 분입니다. 곽상도 의원과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화천 대유는 누구 겁니까? 국민의힘은 자체 조사부터 먼저 하십시오. 송영길 대표가 곽상도 의원을 지목한 것은 화천 대유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도 지목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씨의 사생활을 사실 사생활이 아니라 문재인 씨의 그 가족들이 어떻게 특혜를 받았는지 특혜의 의혹을 제시한 그런 것들이죠. 죄가 있다면은 그쪽이다. 송영길 대표가 밝힌 것도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 국민의힘에서 자체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바로 이 무렵에 곽상도 의원하고 관련된 일들이 계속 풀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후원금도 그쪽에서 넣었다. 후원금을 넣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후원금을 그렇게 많이 넣는 사람을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음모론을 폈죠. 송영길 대표가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한 가지 못을 박은 것이 있습니다. 9월 27일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있었지만 한 번도 검찰 수사를 건너뛰고 특검을 진행한 적이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나 이야기하는 특검은 검찰 수사 지나고 공수처 수사 지나고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그때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분명히 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입니다.
특검에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당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밀어붙이자고 해도 숫자로 안 되고, 특검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9월 27일에.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은 곽상도 의원하고 관련해서 자체 조사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러니까 같은 날 오후 8시 52분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 갔다 와서 격리 중인데 격리 해제가 되는 즉시 국회로 가서 상황을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건은 산재에 따른 보상 이런 거로 해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선을 딱 걷습니다. 이거 유죄다. 따라서 곽상도 의원의 탈당 이상의 추가적인 거취 표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같은 9월 27일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 7명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전부 다 9월 27일 하루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받아라. 이게 민주당에서 주장했다면 그랬겠다 싶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하고 바로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탈당 이상의 거취 이러고 같은 날 의원직 사퇴 그리고 수사받아라.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는데 떠밀어서 수사기관에 끌어다 넣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초선 의원 7명은 이렇습니다. 경남 진주시 을 강민국 의원, 울산 중구 박성민 의원, 부산 금정구의 백종헌 의원, 충북 제천시 단양군의 엄태영 의원, 부산 기장군의 정동만 의원, 비례대표 박대수 의원,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 이들이 한 행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9월 27일은 이렇게 일이 흘러갔습니다. 물론 저절로 된 것은 아니겠죠. 9월 28일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말을 합니다. 곽상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 자진 사퇴 안 하면 국회에서 제명할 것이다.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명, 의원직을 반드시 내놔야 된다. 마치 자기네 당 의원이 아닌 것 같죠? 상대 당의 의원직 한 자리를, 한 석을 없애기 위해서 기를 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날 9월 29일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그 곽상도 이제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지시해서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취해달라. 이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검토할 수 있다. 말은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맞죠? 이게 무슨 짓인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이준석 대표는 원내대표에게 지시해라. 그래서 그 원내대표에게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제명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취해달라. 북한 공산당입니까?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말로는 검토할 수 있다. 그래 놓고 실제로 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지시에 따른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원내대표가 그 회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그걸 지시하고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대표 권한이 아닌데 월권해서 하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은 지난번에 이준석이 송영길과 같이 송영길에게 합의해줬던 지원금 합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원내대표는 내 명령을 따른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명령하라고 했고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9월 29일 오후에 이준석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걸 들었다는 확인을 해줍니다. 기자들을 모아놓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내가 전에 들었다. 내가 잘 들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수치 확인증을 교부한 셈이다. 분명히 알았다. 뭐 이렇게 확인서를 써준 거다.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은 제명하기로. 그런데 그 제명하는데 좀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댑니다. 우리가 먼저 곽상도를 제명을 해주면 민주당도 특검과 국정조사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합의해라 하고 요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벽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혼잣말을 했죠. 문재인 씨가 평양을 보고 하는 말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이번에 그 표면에 내세운 게 이겁니다. 곽상도는 일단 잘라줄 테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특검이나 국정조사 하자. 하자가 아니고 해야 한다. 거기에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그 송영길 대표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9월 27일에 국정조사와 특검은 없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죠.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9월 29일에 와서 그냥 헛소리, 그 독백을 한 거죠. 저쪽은 안 한다고 못을 박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곽상도는 잘라라 하는 게 9월 29일에 나온 소리인데 9월 29일에 곽상도 오케이 자른다. 그리고 너희가 아까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혼자 중얼거린 겁니다. 아주 수상하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번에 곽상도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그 전에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또 그 원내에서 곽상도 의원 제명이라든지 여기에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인 뒤에서는 그 막후에서는 송영길의 지시, 이준석이 거기에 따른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월 30일 오후 4시 반에 민주당에서 곽상도 의원 징계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을 받아서 봤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내용이 엉망이었습니다. 곽상도 의원 징계안하고 징계 촉구안하고 두 건을 올렸는데
이게 뭐 하자는 짓이지 싶을 정도로 내용이 없이 그냥 냈다 하는 그 신용만 낸 건데 51명인가가 거기 서명을 해서 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그 아들이 월급을 250만 원씩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50억 원이나 퇴직금을 받았다. 이거는 법정 퇴직금을 수백 배 초과하는 그런 퇴직금인데 수많은 청년 세대의 땀을 기만했다. 이유가 이겁니다. 곽상도 의원은 그 처음에 퇴직금 받은 거 자기가 몰랐었다. 그 독립세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인데 지금 국회의원들도 다 독립세대면은 서로 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재산신고도 빼고. 그런데 50억 원 퇴직금 받았다는 이야기를 곽상도 의원이 처음에 못 들었다. 사실 뉴스도 나중에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흘렸는지 캐냈는지 아무튼 나중에 나왔죠. 그렇다면 50억 원 퇴직금 소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250여만 원 월급 받은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에서 앞에 거를 다시 씌워서 거짓말 했으니까 제명하겠다고 안건을 낸 겁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죠. 지금 국회에서 거짓말을 해서 제명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은 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짓말한 국회의원들 모조리 제명하자 그러면 이거 트집 잡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합시다. 찬성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도 다 찬성할 것으로 봅니다. 곽상도 의원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이렇게 허술하고 빈 껍데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다수당이 횡포를 부린 것이고 괜한 권한 남용이고 이 자체가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했다. 여기까지만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9월 30일 오후 4시 반에 이런 거를 징계안이라고 국회에 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날 오후 7시, 그러니까 몇 시간 뒤죠. 이준석 대표가 후다닥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오후 7시에 9시에 모여라. 이렇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배현진 최고위원은 불참했고,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죠. 먼저 뉴스원 보도를 소개합니다. 뉴스원에서 그러니까 밤 9시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했으니까 뭔가 아주 긴급한 사항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9시 회의 직전에 국민의힘 관계자하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통화를 한 거죠. 뉴스원이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무 숨길 게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다면 흑막이 있고 뭔가 꼼수가 있고 이런 거는 이준석 쪽이지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그냥 급해서 그래서 최고위원회의 하는 모양이다.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곽상도 의원
그 제명에 대해서 바로 같은 날 오전에 최고위원회의, 정기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걸 다루지 못했다. 지도부 차원에서 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날이 9월 30일인데 월 말이죠. 10월 1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게 더 늦어지기 전에 한 차례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걸 보여줘야 하는 모양이다 싶죠. 자기네가 뭐 하든지 안 하든지 내버려 둬도 되는데 곽상도 의원 제명을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증거를 남겨야 하는 모양이다. 아니면 진짜 뭐 해야 하는 모양이다 싶습니다. 이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 최고위원회 그 안건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제명 의결, 이게 유일한 안건이다. 그러면 9월 29일에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대표는 원내대표에게 지시해서 곽상도를 제명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취해라. 이랬고 이준석이 알았다고 했고 그 다음 날입니다. 9월 30일. 그래서 9월 30일에 오전에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곽상도 제명하는 데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갑자기 그러고 있었는데 오후 4시 반에 민주당이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니까 밤 9시에 긴급 그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곽상도 제명 의결을 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뭐 그랬을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의원들 다수가 여기에 반대하고 있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7시에 연락을 받고 7시에서 이제 그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밤 9시까지 그 사이에 이준석 대표한테 항의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이제 우리 당 사람도 아니고 무소속인 그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기어이 모여서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거냐. 하다가 이준석 대표가 워낙 강경하니까 최고위원회 불참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언론사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 안건은 곽상도 제명 의결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부당하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원 당규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리마연에서도 방송을 했습니다. 보면은 계속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죠. 원내대표한테도 내가 지시해서 처리하겠다. 민주당도 이준석 대표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고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고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편들면서 조수진 최고 그러려면 최고위원회에 가서 따져라.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편들면서 글을 썼는데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준석 편을 든 겁니다. 원희룡 후보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느냐. 원희룡 후보가 이런 정말 지저분한 뒷거래, 보기에 그렇죠. 이런 일에 가담을 하는 사람이었던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모든 정치인은 반사기꾼이다. 무슨 짓이든 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거래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 이날 이제 9월 30일 비공개 회의를 1시간 반 했다고 합니다. 1시간 반 가까이.
오후 10시 반경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안건은 그 곽상도 제명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바득바득 우겼는데 그거는 전후사정상 언론사에서도 믿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거의 정리가 됐죠. 그런데 이때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이 그게 거의 자백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징계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준석이 징계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었다. 자기가 어떻게 검토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최고위에서 해가지고 내보내려고, 그리고 검토라고 하는 것은 송영길 대표에게 약속을 했듯이 검토가 아니고 해치우려고 했던 거겠죠. 그랬는데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그제 4시 반에 낸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먼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딱히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게 됐다 이겁니다. 결국 임무 실패한 데 대한 변명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준석은 이게 누구에게 대해서 이 변명을 하는가? 기자들을 굳이 만나서 이 변명이 송영길 대표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건가? 아니면 문재인 씨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건가? 이날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결국은 곽상도 제명 의결을 하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다음 날 10월 1일이 됐습니다. 10월 1일에 이준석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그거는 언론사에 보낸 거하고 다르죠. 이거를 자기 페이스북에 늘 하던 버릇대로 여기에다가 그 한 단락 정도를 그냥 올려버린 겁니다. 뭐 일부러 그 녹취록 깐 거죠. 이래서 일이 커진 겁니다. 이준석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내부에서 곽상도를 자르자, 안 된다 하는 다툼이 있다 하는 거를 세상에 공개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송영길을 향한 SOS였는가? 알 수는 없죠. 10월 1일 오전 5시 55분 새벽입니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죠. 이때 저기 그 지방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씨도 가고 송영길 대표도 가는 그런 행사인데 거기 간다 하면서 글을 올린 겁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보낸 그 문자 메시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떡하니 거기에 첨부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의 문자 내용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는 그 퇴직금 규모를 떠나서 그 퇴직금이 범죄인지 또 그게 화천대유의 불법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됐느냐? 안 됐죠, 그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이걸 써먹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앞장서서 우리 게 더 썩었다, 우리 게 더 더럽다 이렇게 한 겁니다. 두고 봐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 게, 국민의힘 게 더 더럽지는 않죠. 저쪽 게 산더미만큼 더 더럽고 더 크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본인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아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한 너는 거기에도 보면은 곽상도 의원하고 싹 넘어가서 주어가 아들이 250만 원 받았고
아들이 퇴직금 받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연좌제를 했습니까? 이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세상이 이렇게 더 어두워지고 더 미개해진 겁니까? 이제 이렇게 보낸 것을 이준석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잊지 말 것은 이준석은 이렇게 녹취록을 까는 인간이다. 밀고를 하고 꼬바르는 인물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당대표로 있다는 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글쎄 단골 가게 주인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이면 단골 끊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인간 삶이라는 것은 신뢰라든지 또 교양이나 예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졸업장이나 최신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됨됨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준석 씨,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있습니다. 아직도 꿈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묘한 정당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쓴 글이 이렇습니다. 앞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딱 내놓고 이렇게 따옴표가 있다면은 이렇게 이거라고 보낸 당신의 문자, 조수진 최고위원을 가리킨 겁니다. 당신의 문자 그걸 그대로 들고 국민과 당원을 설득해 보십시오. 직접 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누구 보라는 듯이 녹취록을 깠으면서 그 자체가 조수진 최고위원을 고아 바치는, 꼬바르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좀 때려잡아 줬으면 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죠. 그리고는 그 국군의 날 행사를 하러 간 겁니다. 가서 좋아하는 사람들 만났겠죠. 이 글이 올라가고 나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줄줄이 이준석 편을 들면서 곽상도 나가라.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이 몇 명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운동장에 집합해라 하면은 이렇게도 후다닥 집합을 잘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장 먼저 유승민 후보의 뒤질세락 곧이어서 원희룡 후보, 그 다음에 최재형 후보, 윤석열 후보, 하태경 후보는 그냥 끼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하니까. 이런 순서로 이준석을 편들면서 조수진 최고위원을 비판하면서 곽상도 나가라고 한 것이죠. 우선 10월 1일 오전 9시 33분 유승민 후보가 글을 올립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상도, 수호 그만두세요. 곽상도 그 제명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상도, 수호, 부패검사 수호, 이런 부패 비호는 국민의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곽상도 의원을 부패한 자,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 정의가 있다면,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만일 끝까지 수뢰죄로 유죄를 받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수뢰죄로 유죄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지 않는데 동료 의원들이 마치 수뢰죄 유죄 확정이라도 된 것처럼 취급을 하면서 권력 다툼을 하고 정치적인 이점을 유리한 것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사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반드시 잘잘못을 가린 다음에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도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가 오전 9시 33분에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 유승민 후보는 한 번 더 이 작업에 거들고 나섭니다. 그게 유승민 캠프의 논평을 통해서 하는데 이 논평은 같은 10월 1일 오후 3시 23분에 나옵니다. 상도수호에 나선 조수진 최고위원 국민 염장 지르기가 특기인가 이런 글인데 국민하고 파는데 국민은 아니죠. 민주당이 그렇고 민주당하고 한통 속인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오전 9시 33분에 이제 나섰습니다. 곽상도 나가라, 이준석이 옳다, 조수진 네가 틀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시 47분 불과 몇 분 후죠. 이 사람들이 이번에 연 이틀 동안 이렇게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확인해 볼 겁니다. 원희룡 의원입니다. 원희룡 후보. 원희룡 후보가 얼마나 이준석, 유승민과 밀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10월 1일 오전 9시 47분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의힘의 상도수호는 절대 없습니다. 곽상도 의원을 제명하는데 반대하는 다수의 의원들을 적으로 돌렸죠. 이 사람은 확고하게 이준석, 유승민 쪽에 쓴 겁니다. 그러면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고 앞쪽에다 딱 써놨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사퇴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뒤이은 게 하태경 후보입니다. 하태경 후보 10월 1일 오전 10시 39분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문제다. 어째서 자명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태경 후보는 자명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곽상도 의원이 나중에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겠죠. 혹시 무죄가 되면 하태경 후보는 큰일 나는 거니까. 조수진 최고는 국민의힘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곽상도 의원, 곽상도 수호 당과 함께 할 것인지 결단해라. 그러니까 아마도 곽상도 의원 제명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쪽이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준석,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뭐 앞으로 좀 더 있겠지만 우리하고 함께 할 거냐 이렇게 이제 편가르기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최재형 후보입니다. 10월 1일 오후 12시 21분 정오 막 지나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으로 당이 시끄럽습니다. 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나는 이준석 편 하는 것을 분명히 했죠. 상도 수호는 당론이 아닙니다. 10월 1일에 당론은 결정된 바가 없죠. 의원총회에서 당론 정했습니까? 상도 수호가 당론이 아니다 하는 것은 상도 제거도 당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모르고 무조건 편을 든 것이다. 아니면
원래 그쪽 그 소속이었다. 이준석, 유승민 이쪽 거기 줄 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유승민 후보가 2번 주먹질 하는데 가담을 했듯이 이건 주먹보다 더하죠. 칼질이죠. 최재형 후보도 2번 했습니다. 본인은 10월 1일 오후 12시 21분에 올렸는데 최재형 캠프에서 논평은 이거 캠프 해산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캠프 논평으로 만약에 저것은 파랗다 이랬으면 최재형 후보 자신은 저것은 빨갛다 이래가지고 양다리 작전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가덕도 공항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재형 후보 자신은 뭐 반대한다 이러고 캠프에서는 찬성한다. 이래서 토론에서 비판을 받으니까 그런 적 없다. 일관되게 얘기했다 이러는데 이거 해체한 캠프를 왜 운영하고 있습니까? 최재형 캠프에서 논평을 일찍 냈습니다. 9월 30일. 이게 그만큼 이준석 대표하고 밀착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빨리 했다는 것은. 9월 30일 오전 10시 40분에 이런 논평을 올렸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보여주세요. 정말 무례하게 글을 올리고 있죠.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염치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논평을 한 겁니다. 이 논평은 최재형 후보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 캠프에서 나온 거니까. 최재형 캠프에서 말로는 공개적으로는 해산한 그리고 실제로는 있는 그러면 이것은 암흑의 캠프입니까? 그림자 캠프입니까? 그러면 복면 쓰고 다니면서 이런 남을 칼로 찌르는 이런 짓을 하는 캠프는 뭡니까? 최재형 캠프는 이렇게 밝힙니다.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은 적어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도 용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은 염치도 없고 윤희숙 의원처럼 사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모른다. 사퇴해라. 이거 9월 30일에 최재형 캠프에서 낸 논평입니다. 그 다음이 최재형 캠프는 9월 30일, 최재형 후보는 10월 1일 12시, 낮 12시 21분. 그 다음에 또 몇 시간 후, 같은 10월 1일 오후 2시 29분 윤석열 캠프가 입장문을 냅니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이번 사건, 이거는 화천대유 말을 하는 거겠죠. 이어서 사건은 그걸 갖다 놓고 곽상도 의원 스스로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 근데 그 뒷부분이 참 묘합니다. 이거 윤석열 캠프 입장문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그 윤석열 캠프에는 대선 경선 후보는 윤석열 한 명만 있죠. 그런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우리 모든 대선 주자들이 대장동 게이트 본질을 밝혀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그러면 우리 모든 대선 주자들의 입장을 대표해서 쓴 겁니까? 그러면 일단 대선 주자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지금 경선 후보니까. 그래, 경선 후보들이 담합한 겁니까? 이렇게 쓰기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모든 대선 주자들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했으니까 따로 모여서 이준석 대표가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문 내고 후보들도 글 올리기로 한 거냐. 이런 담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 그 경선 과정에 이런 활동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이준석 지도부가 이걸 시켰는지 정홍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시켰는지 밝히십시오.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뭐 나오는 이야기처럼 정홍원 선관위원장도 혹시 대장동 개발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이준석 지도부하고 같이 이런 모든 대선 주자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게 한 겁니까?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도 그 곽상도 의원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서로가 서로를 저 사람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는 판국에 어째서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일을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겁니까? 권한 밖에서. 어쨌든 윤석열 캠프에서 입장문을 냈는데 모든 대선 주자가 모여서 이걸 썼다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모든 대선 주자는 누구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국민 캠프 여기 입장문을 보면 윤석열 캠프 입장문을 보면 이준석 대표의 뜻에 따르겠다. 곽상도 의원은 빨리 사퇴해라. 이런 내용이죠. 뭐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모든 대선 주자들이 담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경선 후보 원희룡 후보가 토론 도중에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그리고 밖에서 볼 때는 좌파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대장동 게이트를 같이 팀을 만들어서 조사한다. 이렇게 토론 때마다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모릅니까? 국민의힘 당내 경선 토론은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라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당이 아닌 다른 조직 혹은 다른 정당 소속인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활동을 한다. 거기에 다른 후보들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당헌 당규 위반이기도 하고 또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선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법에 위반된다든지 당헌 당규에 위반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징계도 하고 고발도 하고 후보 사퇴까지 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곽상도 의원을 제명하려는 그 과업 이거는 국민의힘 경선 토론장에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참 묘한 일이죠. 그 출발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라는 게 참 심각한 겁니다. 10월 1일 오후 5시 MBN에서 한 국민의힘 그 경선 토론회 거기에서 하태경 후보가 곽상도 의원 제명 문제를 꺼냅니다.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회의원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들이 정하는 게 아니죠. 뭐 홍준표 후보는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원래 거기에 국회의원 한둘이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문제를 논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자리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하태경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론으로 곽상도 의원을 제명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나는 곽상도 의원 제명보다는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다. 아마도 그때 분위기가 결국은 사퇴 안 하면 제명시킨다 이런 상황이니까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경험도 있고 정치적인 어떤 그 아량도 있고 해서 이제 그게 보기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태경 후보가 당론으로 제명한다 이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거기 지적을 하죠. 당론으로 하는 것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뜻을 모아봐야 하는 거다. 홍준표 후보는 이거 알고 있는 것이죠. 다들 말이 당론이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냥 정하면 되는 줄 알고 또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인 당원은 그 처리하는 절차가 다르고 이 시점에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아닙니다. 뭔가 아주 기괴한 짓을 하고 있다 싶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당론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 물론 이제는 무소속인 의원을 제명하자는 거를 당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다들 이걸 몰라서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든지 몰라서 하태경 후보가 하는 말에 그냥 속아서 답을 하는 후보들도 있었고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알겠죠? 국회의원 이 의원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알면서 앞장선 겁니까?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하태경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봅니다. 당론으로 곽상도 의원을 제명한다고 하면 반대하겠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반대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처신을 보면 이거 후보들이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입장이 아니라는 것도 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오후 5시까지 이런 일이 있고 같은 10월 1일 오후 6시 51분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권투를 하는데 칼 들고 뒤에서 찌르는 사람은 꼭 응징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최고위원 응징하겠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 제명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응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이 표현이 너무나 살벌하니까 이게 뉴스 보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올리고 바로 이어서 10월 1일 오후 7시 20분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곽상도 의원께서 국민의힘에 누가 되지 않는 판단을 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로 듣고 있다. 사실 이렇게 교활하게 사퇴를 강요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생중계 하는 걸 본 것이죠. 마치 사퇴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글을 써서 미리 뿌린 겁니다. 못해도 여러 경로라고 한다면 여러 경로에서 곽상도 의원 사퇴해라. 이런 압력을 가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곽상도 의원이 그 다음 날인 10월 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합니다. 거기에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제 또 시간을 좀 따져봐야 합니다.
10월 2일 오전 10시 14분에 곽상도 의원이 사퇴하겠다고 했다는 속보가 뜹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때부터 이준석 패거리, 이 경선 후보 포함해서 서로 미리 진짜 담합을 한 듯이 말을 짠 듯이 일제히 글을 올립니다. 바로 전날 나가라 나가라 하면서 아주 인간의 그 명예를 무시하는, 부정하는 그런 것들을 해놓고서 10월 2일 오전 10시에 나간다고 했더니 일제히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진풍경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10월 2일 오전 10시 23분에 먼저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 굉장히 그 구독자가 많죠. 큰 그 유튜브인데 거기에서 슈퍼챗을 주면 그 출연하는 진행자들이 그냥 꼭 무슨 문어가 패대기 치듯이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글에서 이거는 정말 그 모습이 보입니다. 곽상도 의원님의 결기 있는 판단에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곽상도 의원님의 결단에 대한 경의와 당대표가 되어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을 항상 품고 정치하겠습니다. 결기 있는 판단 이거 그 할복시켜 놓고 뒤에다 대고 이렇게 찬사를 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 죄송한 마음과 경의심을 항상 품고 정치를 하겠다. 여러분,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어디서 주워다가 앉혀놓고 필요에 따라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속 정치하겠답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나 죄송한 마음을 항상 품고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금 37살이다. 그러면 47, 57, 67, 77, 뭐 한 40년 정치계에서 또 계속 돈 받고 이러고 살겠죠.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40년 동안 이 감사함과 송구한 마음을 품고 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평생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이 말은 뇌물죄의 그 의심을 받는 사람이 10원도 안 받았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보통은 하지 않죠. 사실 인성면에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지시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진짜 시행을 하는 그걸 이렇게 쫓아가면서 확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류의 인간은 정치 못하게 하는 정당, 결국 그런 정당에서 나온 후보를 국민이 뽑아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완전히 땅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넙죽넙죽거리면서 속으로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해야 되는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또 상도 받는 것일까? 이것을 보고 국민의힘 당원들이라든지 지금 이 유권자들이 아주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왜 저렇게 몸둘 바를 모르면서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하는가? 우리한테는 곽상도 의원이 뇌물 받았기 때문에
범죄자니까 사퇴해라. 범죄자가 있으면 우리 국민의힘 선거에 불리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사퇴시킨 거지? 이런 반응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다들 속은 거죠. 이준석 대표가 10월 2일 오전 10시 23분에 곽상도 의원 사퇴에 대해서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10시 23분. 그리고 최재형 후보가 10시 44분에 글을 올립니다. 곽상도 의원의 용단을 촉구 드린 바가 있는데 용단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의석 하나가 없어지니까 이준석이 머리 숙여 감사하고 최재형이 감사하고 이러고 있죠. 최재형 후보에게 물어야 하겠죠. 최재형 후보는 곽상도 의원이 물러나서 국민의힘 의석이 한 개 줄어들었는 거에 대해서 무슨 이익을 얻었길래 이렇게 감사하는가? 최재형 후보 밝히십시오. 어찌해서 감사하는지. 이준석이 10시 23분, 최재형이 10시 44분, 그리고 윤석열이 10시 53분에 글을 올립니다. 곽상도 의원의 결단을 평가하면서 이거 참 묘하다. 이거 김여정, 김정은이나 아니면 문재인 씨가 쓰는 말투가 아주 그냥 그대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똑같이 나오고 있죠. 계속 그렇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결단을 평가하면서 그의 사퇴가 이게 완전히 제3자 취급을 하죠. 대장동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와 정치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맞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누가 윤석열 씨 보고 평가를 하라고 했는지. 윤석열 경선 후보 주제에 뭔데 평가를 하는데. 그리고 곽상도 그의 사태가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도 했습니다. 좀먹은 도끼자루로는 썩은 거목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그 도끼자루가 그 좀벌레가 먹은 그 도끼자루라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무슨 근거로 곽상도 의원을 좀 먹은 도끼자루라고 한 겁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전 검찰총장은 혹시 검찰에서 곽상도 의원을 어떻게 엮어 넣으려고 하는지 정보를 빼낼 수 있었습니까? 확인해서 자신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까? 멀쩡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좀 먹은 도끼자루라고 말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했다. 그러면 곽상도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겠구나.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고 봅시다. 그렇게 되는지.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아직도 정보의 줄을 검찰에 연결시켜서 잡고 있는 모양이다. 정보 빼내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자기 자신이 10시 53분에 이렇게 해놓고 11시 3분에 윤석열 캠프에 또 글을 올립니다. 이때 아주 시치미를 뗍니다. 곽상도 사퇴해라 이렇게 쭉 해놓고서 10월 2일 오전 11시 3분에 윤석열 캠프는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곽 의원 자신이
진상규명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라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제3자적 그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곽상도 의원에게 존목은 도끼자루라고 했는데 그 썩은 도끼자루는 자기가 무슨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내릴 거 없습니다. 그냥 잡아 넣고 끌고 가면 되는 거지.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캠프에서 칼질한 겁니다. 곽상도 의원에게.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곽상도 저거는 부패했다. 돈 받아 먹었다. 맞죠? 썩은 도끼자루니까. 화천대유에서 돈 받아 먹었다. 내가 안다 이거 아닙니까? 곽상도 의원이 그런 범행을 했다면은 그러면 의원직 사퇴하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곽상도 의원이 범행을 했다든지 그 범행했다는 심증을 확신을 윤석열 후보가 하고 그런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그거하고 송영길 대표가 지시해서 그 지시에 따라 이준석 대표가 이런 짓을 한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째서 다른 정당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시에 따르는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내용인 것이죠. 이준석이 10시 23분, 최재형이 10시 44분, 윤석열이 10시 53분, 윤석열 캠프가 11시 3분, 그 사이에 원희룡 후보가 10시 54분에 글을 올립니다. 참 시간 잘 맞춰서 한꺼번에 올리고 있죠. 원희룡 후보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책임 있는 결정을 존중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서 거대한 부패의 몸통을 드러내는데 기여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을 지는 길일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둘 것이 리마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그 화천대유라든지 대장동 그 개발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최대한 밝혀라 이랬는데 그 말과 원희룡 후보가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리마연에서는 곽상도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는 것은 혐의는 0점으로 쳤습니다. 아예 생각도 안 했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사실 월 250만 원을 받고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 최저임금 아닙니까? 어떻게 돈을 받은 건지 알지 않습니까? 그냥 250만 원 가지고 그 돈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돈 받고 일한 겁니다. 그건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나왔는지 과정이 지금까지는 뭔가 그 돈을 준 쪽에서 뭔가 음모가 있다. 받은 건 잘못이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뉴스만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든 그 아들이 총액이 50억 받은 돈은 20몇 억.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혐의를 둘 수 있죠. 그런 가능성을 전제로 곽상도 의원이 아들을 잘 설득을 해서 알고 있는 걸 좀 털어놔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원희룡 후보는 전혀 다르죠. 곽상도 의원은 썩었다. 곽상도 의원은 술래죄를 저지른 그런 범인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아들을 보면 뻔하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곽상도 의원 제명이 이게 이준석의 뜻이고 나도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유죄인
윤석열 후보 말대로 존먹은 도끼자루. 이 사람 보고 이제 의원직 사퇴했으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에서 나갔으니까 당원도 아니고 그런 사람 보고 진정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지은 죄를 다 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주 피크라고 할 수 있는 건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태경 의원 10월 2일 오전 11시 8분 아주 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부관참시의 전문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즐기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후보의 글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지 6일 만입니다. 이게 6일이나 버텼다 이거죠. 곽상도 의원이 그 보도 직후에 탈당을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의원직 사퇴를 했더라면 여론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엿새나 버티다가 결국 어쩔 수 없으니까 사퇴했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아쉬움이 크다. 하태경 후보는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국민의힘에 의원직 하나가 지워진, 줄어든 거에 대해서 6일, 엿새 빨리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질타를 합니다. 나간 사람한테, 그것도 떠밀려서 나간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하태경이다. 우리 국민들이 하태경 후보 보면서 사실 그렇죠. 이 사람이 웬만한 일을 하면 절대 눈 감아주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비판을 하고 하태경 후보는 반드시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직을 내려놓은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곽상도 의원이 존먹은 도끼자루라고 하니까 좀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후원금 받은 것까지 덤탱이를 씌워서 반드시 유죄로 만들어주기로 한 모양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무사하니까. 그게 아니고 진실로도 곽상도 의원이 범죄와 연루가 안 됐다고 하면 이 사람들 좀 이렇게 하면 정치 인생이 끝나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 저명 인사로서의 삶도 끝난다 하는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태경 후보가 10월 2일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후보께 한 말씀 드립니다. 남들이 힘쓸 때 감나무 흔들지 말라고 악을 쓰다가 감이 떨어지니까 자기 덕인 양 공치사 하는 것은 얌체짓입니다. 이게 뭡니까? 감나무 흔드는 거는 곽상도 의원을 제명시키기 위해서 흔드는 것이죠. 그랬는데 제명이 되니까 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태경 후보에게 물어야 하겠죠. 하태경 후보. 그리고 여기 다들 그랬으니까 이 후보들 4명, 5명 그리고 이준석 대표 여기에 가담했던 초선 의원 7명 또 곽상도 의원에게 나가라 했던 국회에 있는 누구들 있겠죠? 다들 힘을 모아서 지금 감나무를 흔들었다고 했는데 당신들 그래서 감을 주워 먹었다는 거죠. 홍준표 후보에게 감 안 주겠다고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려고 감나무 흔들었던 겁니까? 이러고 이제 마지막에 유승민 후보가 등장을 합니다. 상황이니까 폼나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죠. 10월 2일 낮 12시 19분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사퇴 결단 소식을 듣고 그동안 곽상도 의원 나가라고 했던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자기 체면 치레를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로 했는데 곽상도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서로 볼 일도 없겠죠. 곽상도 의원이 그야말로 기사회생에서 혹은 금의 환영을 하게 되면 떨 사람 참 많아 보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권선징악 뭐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해피엔딩 그런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이번에 밀려났듯이 그냥 밀려나 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만일 여기 옳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잡힐 것인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어떻든 유승민 후보는 이렇게 자기 혼자 딱 멋지게 나는 뭐 염치도 알고 하면서 미안하다 한마디를 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합세에서 곽상도 의원을 칼로 찔렀던 나머지들은 모두 살인자 되고 만 것이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꼭 응징을 하겠다고 이렇게 복수를 벼르는 글을 올렸고 이게 기사화됐다고 했죠. 그런데 그 글에 윤석열 후보가 와서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남겼습니다. 윤석열 그 얼굴이 박힌 그 썸네일을 달고. 이 일을 전후 관계를 좀 봅시다. 곽상도 의원이 이제 사퇴를 하고 나서 바로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잠시나마 지도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진 점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도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뉴스 제목이 이겁니다. 이준석이 조수진을 겨냥해서 링에서 칼 들고 뒤에서 찔렀다. 꼭 응징하겠다. 이렇게 했고 윤석열도 댓글로 공정한 권투판을 함께 만들자. 권투판은 두들겨 패는 곳이죠. 서로 주먹질하는 곳입니다. 그거를 같이 하자. 자기들이 하면 공정이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뉴스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뉴스 내용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을 겨냥해서 꼭 응징하겠다 이랬다는 것이죠. 먼저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후보가 바로 이 이준석 대표가 꼭 응징하겠다고 해놓은 그 글에 와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 좋아요 누른 게 사람들이 가만히 둡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런 짓을 했을 때? 그 좋아요 누른 거 눌러서 이름을 확인하면 거기에 윤석열 그 사진하고 같이 윤석열이 좋아요 누른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또 그 밑에 직접 댓글도 달았습니다. 10월 2일 오후 2시 49분에 윤석열 후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공정한 대결을 하는 권투판이 꼭 필요하다. 함께 만들겠다. 윤석열 후보는 2일
오후 2시 49분에 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원글을 쓴 날은 하루 전인 10월 1일 오후 6시 51분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글이 조수진 최고위원 그리고 곽상도 의원 제명에 반대했던 그 모든 사람들 권투판에서 꼭 응징하겠다 이랬는데 윤석열 후보가 함께 만들겠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이게 뭔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혹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까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머리 숙이지 않아서 좋아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른 것은 그것도 이준석 패거리와 이준석 패거리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전쟁을 선포하는 이준석 대표의 글에 윤석열 후보가 가서 좋아요와 댓글을 남긴 거는 그냥 길바닥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준석이 앞에 넙죽 엎드려서 소위 도계자를 한 겁니다. 윤석열이 이제 이준석 밑에 기어 들어갔다. 이거를 공개 인증을 한 거죠. 글을 써도 글을 봐가면서 써야 하는데 복수하겠다는 글, 응징하겠다는 글에다가 쓴 겁니다. 윤석열 후보 나름대로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을 잡혀서 이렇게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고 충성맹세를 했는지도 모를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진 것인가 하는 것도 모를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도계자를 한 거는 한 겁니다. 끝난 거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에 복종하는 윤석열이고, 그러면 이준석이 어떻든 지금까지 같이 가고 있는, 얼마 전에도 그랬듯이 유승민의 밑에 들어가는 윤석열이다. 혹시 우리가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지지합니다 하고 그 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0월 2일 이준석이 앞에 가서 윤석열이 머리를 조아릴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기대를 해도 되겠죠. 그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곽상도 의원이 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 패거리가,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몇 사람 경선 후보들이 같이 가담을 해서 송영길의 지시를 이행했다 하는 거,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9월 27일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죠. 7사람이 곽상도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라. 그게 9월 27일이었고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다음 날인 9월 28일에 이준석이 곽상도는 자진 사퇴해라. 안 하면 끌어낸다. 국회에서 제명하겠다 이랬고, 10월 2일에 곽상도 의원이 사퇴하겠다 그랬는데 곽상도 의원이 한 이야기를 조금만 추려보기로 하죠. 여기에도 참으로 많은 이야기가 함축돼 있다 싶기도 합니다. 범죄 혐의가 어떻게 되는지, 윤석열 후보가 자신 있게 저거 유죄다 하고 이야기한 그 근거가 정말 있는 건지 이건 모르겠지만,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천대유하고 관련해서 제가 뭔가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있어야 뭔가 설명을 할 텐데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전에는 내가
그 뭐 민주당이나 문재인 씨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하면은 잘 들어주던 그런 분들이 이번 사안하고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계속 더 큰 오해만을 하고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가시지를 않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혼자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 기다리고 날짜가 가고 또 저쪽이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러면은 해명할 기회를 좀 주시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건 아니다. 그거 안 될 것 같다 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그러니 별 수 없이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뉴스를 보면 해명을 해도 계속 오해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명을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해명할 기회는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저놈 죽여라 하고 지금 살생부가 떴는데 말하자면 청부살의 그 대상이 돼버렸는데 무슨 해명이 필요하고 무슨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상황 진행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 짓이 무엇인가 하면은 수사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역구 의원을 송영길의 요구에 따라서 그래서 출당시키고 그 다음에 제명시키려고 했죠. 국민의힘 쪽에 상층부, 지도부도 그렇고 또 그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그렇고 여기에 무슨 초선 의원들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그야말로 완력으로 힘으로 곽상도 의원을 쫓아낸 겁니다. 1단계 출당시키려고 했는데 탈당했고 2단계 사퇴 안 하려는 사람을 사퇴 안 하면 제명한다 해서 사퇴시켰고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맨 처음에 윤희숙 의원 사퇴시켰죠. 그때 윤희숙 의원을 마치 영웅처럼 띄워놓으면서 이 사람이 워낙 깨끗해서 이제 그 자결을 할 거다. 이래갖고 높은 데 올려놓고 떨어져 죽게 한 게 그게 하태경 의원이죠. 밖에 나가서 막 영웅이라고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희숙 의원 맨 처음에 제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석이 하나 줄었죠. 이번에 곽상도 의원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또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석이 하나 줄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멀쩡한 사람을 사퇴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눈물쇼? 그거 악어의 눈물인지 다들 알고 있죠. 윤희숙 의원이 순수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 피의자도 아니고 수사 대상도 아닌데 이 사람 사퇴시켰습니다. 2명 사퇴시켜서 국민의힘 의석 2석 줄였죠. 지금 진행 중인 게 또 있습니다. 다음 타겟이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 사퇴 또는 제명시키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여기에 정의당 나서 있고 친북단체들 있고 민주당 마찬가지죠. 문제는 이준석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 장제원 제명도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제원 의원 멀쩡한 사람 또 사퇴시키거나 제명시키면 3명 국민의힘 의석 3개 줄이죠.
그러면 왜 이걸 하는가? 개헌 저지선 붕괴 이거 달성하고자 하는 거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9월 27일에 곽상도 의원을 지목을 했습니다. 저거 쳐 죽이자. 왜? 이유가 있죠. 벌써 문재인 민주당 정권 내내 문재인 씨 아들의 사생활, 딸, 민주당에서 잘못한 민주당 의원들이 범죄 저지른 거, 이거를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대통령 아들의 사생활을 스토커처럼 파헤쳤다. 무엄하게도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곽상도 의원 자체 조사를 먼저 시작해서 너희 스스로 제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곽상도 의원을 없애면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게 무엇이 좋을까? 이제 대선 전에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임기 말입니다. 이럴 때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지막 국정감사, 마지막 예산 처리입니다. 이동안에 자기들의 그 은폐했던 것들, 범죄, 실패한 정책,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그 부패 범죄들, 이런 거 바로 지금부터 연말까지 나오죠. 이걸 가장 잘 꺼낼 수 있는 사람이 곽상도 의원이다. 한마디로 적장 제거, 자기들을 건드릴 사람을 우선순위로 제거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개헌 저지선 붕괴는 차곡차곡 이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송영길 대표가 9월 27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 9월 27일 그날 당일로 내가 격리가 끝나면 즉시 국회로 가서 상황을 직접 지휘하겠다. 이준석 대표 대단한 사람 같죠? 힘도 세고. 그러면서 곽상도 탈당 이상의 거취 표명해라. 이러고 같은 날 국민의힘 초선 7명 곽상도 사퇴해라. 수사받아라. 이렇게 성명서 내고 다음 날 이준석 대표 사퇴해라. 안 하면 제명하겠다. 9월 29일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하명을 했습니다. 원내대표에게 지시해서 곽상도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적 조치를 취하라. 이준석 대표 검토할 수 있다. 9월 30일 민주당에서 곽상도 징계안을 터무니도 없이 냈고 그날 밤 9시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이준석이 소집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왜 오전에 최고위원회를 했는데 밤 9시에 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했는가? 안건은 곽상도 제명 하나밖에 없었다. 곽상도는 이때 이미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다. 무소속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이준석 대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마냥 이렇게 허둥지둥 서둘렀는가? 10월 1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곽상도를 처리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그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그 사직서를 내고 그게 처리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국정감사에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 수 있죠. 9월 30일 오전에 최고위에서 곽상도 제명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준석이 이게 힘이 딸린 모양이죠. 실패한 걸 보면. 그러니까 오후 4시 반에 민주당에서 징계안을 낸 거는 이준석을 밀어준 거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경선 후보들 다들 나서서 이준석 편을 들었죠. 여기에 누구누구 합세했는지 그 이름 정도는 유권자 모두 기억을 해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선 후보자들이 왜 송영길의 명을 이행하는 이 일에 왜 나서서 이걸 합세를 했을까? 곽상도는 그냥 칼로 찔러도 되는 대상이고 이쪽에 가서 줄을 선 이유가 뭘까? 그거 하태경 후보가 잘 확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럿이 우리가 이 경선 후보들하고 이렇게 여럿이 힘을 모아서 감나무를 흔들었고 감이 떨어졌다. 홍준표 후보는 감나무 흔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떨어진 감에 손대지 마라. 그거 얌체짓이다. 이랬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 후보 여러분,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하태경 후보, 감 주워 먹었다는데 감 맛이 있었습니까? 10월 2일 곽상도 의원 사퇴하고 나서 승리한 이준석 패거리가 조수진 저거 응징한다. 곽상도 수호를 했던 그 무리들 응징하겠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뉴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곽상도를 두둔했던 조수진, 국민의힘 당내에서 문매 맡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나서서 스스로 이준석을 찾아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조수진과 곽상도를 편들었던 사람들 죽이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 앞장 서는 거죠.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겁니다. 곽상도 의원 가지고 아빠 찬스다. 조국 수호하고 똑같은 거다. 똑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2030이 뿔났다. 아니 왜 민주당의 화천대유, 민주당의 대장동 의혹인데 곽상도 아들 때문에 2030이 뿔이 났습니까?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낀다. 이거 누가 만든 프레임입니까? 민주당과 친북 단체들 거기서 만든 그리고 그 널리 좌파 정치 세력에서 만든 프레임인데 이거 국민의힘에서 냉큼 들고 와서 이거 우리 거야 이러고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준석과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윤석열, 최재형 그리고 초선 의원 몇몇 여기에 가담한 이준석 패거리 그들이 국민의힘에다가 스스로 이런 딱지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성남 대장동에 비추던 커다란 카메라들, 방송 카메라들이 방향을 틀어서 국민의힘의 곽상도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장제원에게 카메라를 돌려댄 겁니다.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자살 특공대입니까?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한 송영길 대표의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그대로 이행한 일은 우리가 똑같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7월 12일 이준석 대표는 송영길 대표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깜짝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 이거 자기 권한이 아닌데 원내대표 권한인데 자기가 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했던 바를
이루어 준 것이죠.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제명시키겠다. 원내대표에게 내가 명령하겠다. 송영길 대표가 명령해라. 이준석 대표 하겠다.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2021년 여름부터 국민의힘이 문재인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재인 씨를 가리켜서 북한 김정은이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종종 하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는 일들,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이 마치 그것과 흡사해 보입니다. 이준석 패거리라고 할 수 있는, 자기들 말대로 곽상도 제명을 찬성한 모두들, 이들이 그러니까 총리가 2명 있는, 그리고 의원 내각제가 그 부분에는 적용이 되는,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 그런 개헌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뒤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이야기는 정당 제1당과 제2당에서 총리를 1명씩 내서 복수의 총리를 두는 그런 방안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총리는 대통령에 준하는 것이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이번에 만일 대선하고 헌법 개정이 같이 된다면 대선의 결과가 무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하고, 그런 면에서 계속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를 위한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고 대선을 일부러 소홀히 하고 그냥 있으면 된다 이런 허황된 소리를 한다든지, 대선을 일부러 민주당에게 내주는 느낌이 강하다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1당과 제2당의 당대표가 그 총리로서 최고의 그 행정 집행의 최고 자리를 나눠 먹겠다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런 상황에서 가령 국민의힘이 분당이 된다든지, 그러면서 지금 밖에 있는 중도하고 결합을 한다든지 해서 제2당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버리면, 그러면 또 이 이준석 패거리는 닭 줬던 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러한 이 개헌을 국민의힘이 알아서 그 개헌 저지선을 포기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또 개헌을 찬성하는 듯이 그걸 같이 추진하는 듯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붕괴하면서 분할되면서 새로운,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하나로 가기에는 안 해서 서로 그 힘의 방향이 많이 다른 그런 것도 보이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준석 지도부가 장악을 한 여기에서 어쩌면 진정한 보수의 그 정치 철학을 가진 그런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당이 생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